안녕하세요, 뚜니제니입니다. 오늘은 순회지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회지도를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순회지도를 몇 번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회지도를 2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둠 활동을 할 때 한 번만 순회지도를 하기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간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순회지도를 언제 할까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둠 활동을 할 때 당연히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2번 중에 한 번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번은 혹은 그 이상은 언제 할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순회지도의 타이밍은 모둠 단계를 설명할 때,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할 때,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할 때, 탐구 문제를 풀 때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회지도 시 학생들과 주고받는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상의 교실을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저는 순회지도나 발문을 할 때 부르게 되는 학생의 이름을 정해두고 특징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자리 배치와 모둠의 이름을 저는 외워서 들어갔었고요. 그 중에서 현준이, 성환이, 지원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환이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제 수업에 창가에 앉아있는 덩치가 큰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현준이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범적인 학생, 그리고 지원이는 모든 구성원을 잘 도와주는 학생으로 특징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발표에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 친구를 현준이로 정해두었고요. 현준이에 대한 피드백은 현준이가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모두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요. 라고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뒤편에 앉아있는 성환이가 맡아서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발문의 피드백에는 우리 성환이는 늠름하고 큰 목소리로 발표해 주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렸죠? 이렇게 했습니다. 모둠 활동 시에 지원이는 늘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으로 특징을 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지원이에게는 우리 지원이가 하트 모둠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차이와 차별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하트 모둠 친구들은 지원이 덕분에 이 차이와 차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지원이 친구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순회지도의 내용을 구성했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갈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순회지도는 교실 전체를 돌아본다는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갔던 곳만 간다거나 교실 가운데 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선이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학생의 명렬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부르는 학생이 어느 모둠에 어디에 앉아있고 언제 부를지가 정해지면 동선은 자연스럽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리가 정해지면 학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시선의 위치도 정해지기 때문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순회지도를 할 때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쓰더라도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지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목소리 크기를 낮춘다든지 혹은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지도할 때 교실에 책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인다든지 무릎을 조금 낮춘다든지 하는 자세를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내가 순회지도를 하러 간다는 느낌을 눈으로 전달을 하면서 학생에게 이동하는 듯 이동해서 순회지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습 목표를 이제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방법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